나한테 없는 오행을 많은 분을 만나면 좋다면서요 그래요 이게. 근데 끌리기는 하는데 내 팔자에 없는 글자가 상대방한테 많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갖느냐 하면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으로 내 모습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깨어지는 거죠. 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죽어야지 끊어지는 인연이라는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 만나면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설윤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 네. 예, 한번 본인 소개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23년차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 연화보살입니다. 네. 저도 좀 떨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사주 명리학 쪽으로만 이렇게 컨텐츠를 다뤘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한 시각에서 예. 한번 그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재밌는 그런 그 해답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준비해봤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연인 사이인 간에 예. 어떤 궁합이라던가 예. 이런 사주 같은 거 많이 물어보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중에서 예. 좀 헤어지고 싶어도 예.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막 끊어지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좀 예. 잘 끊어지지 않는 예. 못 헤어지는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예. 네,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있는지. 예. 이 사주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네. 참 이 보면 볼수록 오묘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끝없이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 궁합이에요.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잘 맞고 또 서로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금방 깨어지는 그런 궁합이 있는 반면에 네. 정말 원수 같고 뭐 저 인간이랑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또 인내력이 좋냐?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헤어지는 궁합이 있고 뭐 얼마 전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이 뭐 예순이하고 관식이 궁합이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네. 현실에 없으니까 드라마로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 일단 궁합을 얘기할 때 잘 맞는 궁합을 먼저 얘기할 때 우리가 합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삼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요 이제 맞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주 지지예요. 해수와 미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묘목이라는 걸 가진 사람을 딱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과 제가 삼합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 테트리스 퍼즐이 딱 끼워 맞춰지듯이 이 퍼즐이 딱 끼워 맞추는 관계예요.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자, 이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돼요. 이게 맞아도 남녀 사이에 네. 맞아도 너무 잘 맞으면 남녀 간의 어떤 애정 관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속된 말로 무슨 알 친구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동료, 동지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깨질 때 보면요. 네.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깨질 때도 그냥 쿨하게 깨져버려요. 그리고 또 뭐 좋은 친구 관계로 남다가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공동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또 다시 결합하기도 해요. 자, 이런 좀 약간 좀 이상한 궁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못 헤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쪽이에요. 지지 육합이 들어, 특히 태어난 날짜에 있잖아요. 자, 일지에 육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육합이 들어있으면 자축인의 묘술, 진유, 사신, 오미로 만나는 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 합이 종류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삼합은 뭐냐면 본인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딱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네. 육합은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설탕물과 소금물이 만나가지고 이걸 섞어버려가지고 설탕물도 아니고 소금물도 아닌 제3의 물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저희들 전문용어로 탐합방아, 서로 합을 갖다가 추구하다가 나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런 케이스는 그래서 좋은 쪽이에요. 우리가 흔히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한 번씩 이제 충이나 형 같은 게 들어와서 이것이 깨질 때가 됐을 때 못 깨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으로 내 모습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깨어지는 거지. 잘. 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게 약간 좀 찐득찐득하다, 끈적끈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육합이에요. 합이 들었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 네네. 근데 육합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떨어질 상황이 되면 도저히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할 때 의외로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은 궁합이에요. 원진살 궁합이. 원진살 궁합. 뭐냐면 진해, 추고, 묘신, 사술, 인유, 자미가 딱 만나잖아요. 네. 왜 의외로 부부들 사이에 많이 하면요. 처음에 너무 잘 맞아요. 한 몸이에요, 둘이가. 그런데 살다가 보면서 뭔가 하나씩 둘씩 거슬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거슬리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나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거슬리기도 엄청나게 거슬리고 살살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뭐가 잘못되는 것만 있으면 다 네 탓이고 당신 탓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이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멘탈을 서로가 깔아먹는데 문제는 요 사이에는 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 우리 이제 내가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 합이 작용을 해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다시 또 붙게 돼요. 그래서 애증의 교차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도 집착하는 이런 묘한 관계가 이 원진살 관계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부부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무속적 관점에서는 좀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 일단 그 무속적 관점에서도 저는 이제 오늘 이 사주에서 이런 작용들이 또 이렇게 남녀간에 있어서 서로 쉽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별할 수 없는 이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건 좀 오늘 좀 새롭게 알았는데요. 예. 예,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속 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무속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일단은 추구하는 바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바가 틀리지만 또 공부라든가 어떤 내려오는 어떤 주위를 찾아가는 방법은 틀리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원앙이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앙요. 예, 원앙이요. 원앙세 할 때 그 원앙요? 예, 일단 어원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부부간에 남녀간에 인꼬다 하면은 원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원래 사실은 기러기인데 네. 요 원앙이라는 게 금슬 좋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굿전이라든가 어떤 일사를 하면서도 이 원앙이라는 게 끼게 되면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녀 간에 정리가 잘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예를 들면 산자와 죽은 자와의 관계가 어렵다. 물론 뭐 저 이전에는 어떤 감정적으로 연인이거나 아니면 부부였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또 산원앙이라고 있어요. 네.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이분들이 쉽게 이 인연이 끊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속에서도 원앙 신이 있어요. 네.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해주는 두 쌍의 신이 있는데 요 신을 원앙 신이라고 해요. 뭐 요분들이 작용이 크다거나 또 산 원앙끼리 서로 이게 연결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 네. 요런 어떤 우리가 흔히 뇌파파라든가 네? 그런 쪽에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사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네. 쉽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은 결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비독 유난히 애정에 대해서만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한 번쯤 이런 부분을 건드려주거나 네.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맥락을 찾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쯤은 사주에서 얘기하는 육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저희 무속에서도 원진살은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깊게 원진살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왜 안 좋은지까지는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굉장히 사주에 대해서 좋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원앙 그러면 남녀 쪽으로는 좋은 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고 원앙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 또 원앙이 그렇게 안 좋은 면도 있는 모양이네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죽어야지 끊어지는 인연이라는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옛날처럼 부부가 결혼을 해서 100년을 추구하고 아주 사이좋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요런 어떤 과정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꼭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좋은 작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원진살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요. 네. 자,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원진살 아니면 충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궁합은 절대로 첫눈에 반할 수가 없다 그래요. 뭐 처음에 그 마음에 안 들기까지야 있겠냐마서도 네. 횟수를 거듭할수록 오늘보다는 다음에 한 번 더 만났을 때 더 좋은 점이 보이고 또 만나면 하나씩 이게 만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점점 좋은 점이 하나씩 늘어나는 관계가 좋은 궁합의 증거이지 첫눈에 딱 반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흉살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교수님한테. 네. 아니 흉살이 있으면 서로 안 맞아야지 처음에 왜 끌어당깁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 두드려 패려면 잡아다 놔야 두드려 패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진살이나 충살에서 끌리는 거는요. 두드려 패려고 끌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피하는 방법이 그 첫눈에 반한 사람을 피하면 된다. 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원앙을 갖다가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이제 뭐 저희야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분하고의 살아있는 분하고의 인연이 끊어지는 원앙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영가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천도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환란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도움은 되겠죠.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사례자처럼 산 원앙인 경우에는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고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 그쪽에 감정을 치우치고 의미를 두거나 하는 것보다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친구하고 나하고 물론 뭐 내가 아프다거나 뭐 할 때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맙고 좋죠. 그렇지만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미 과거는 청산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단호하게 청산을 하거나 또 역시도 이마저도 너무 힘들고 장애가 크다. 그러면 오십시오. 기도로서 해결해드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계속 꿈에 나온다. 좀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냐. 예.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땐 좀 어떻게 좀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실례로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전화 오셔갖고 이제 그분은 이제 타로를 보시길 원했는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요즘은 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헤어지고 한두 달이 지난 게 아니고 뭐 작년에 헤어졌는데 뭐 몇 년 전에 헤어졌네. 황당하게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사실은 만나게 해줄 수 있냐 그러면은 못 한다고 해요. 예, 못 한다고. 일단 그분이 어디 사는 물론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전지전능하고 만능인 건 아니잖아요. 뭐 일사를 해서 다 이게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못하는 게 맞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오다 가다 만나는 것도 물론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야 사람은 한 번은 헤어진 사람은 오다 가다 죽기 전에 한 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너무 오랜 기간에 헤어진 기간이 너무 넓은 거는 저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령 1년 이내에 헤어진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만나게 하는 방법은 다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방법은 다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도 있고 헤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헤어진 인연은 다시 찾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헤어졌을 때 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사주는 못 고친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고난 본성을 갖다가 사람이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어졌을 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거거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더 힘들고 또 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사례자 같이 누가 그걸 모르냐고 아는데 계속 꿈에 나오고 만나고 싶어서 못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원진살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오행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목이 많은 분을 딱 만나게 되면 처음에 끌리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 일반인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 나한테 없는 오행을 많은 분을 만나면 좋다면서요. 그래요 이게. 근데 끌리기는 하는데 내 팔자에 없는 글자가 상대방한테 많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갖느냐 하면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헤어지려고 하면 그 빈자리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 없는 오행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빠져나간다니까 쉽겠냐고. 그리고 아까 원진사 같은 경우에는 합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저희들의 해결 방법은 물상 해결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목이 문제가 된다. 네. 색깔로 해결을 하든 숫자로 해결을 하든 물건으로 해결을 하든 직업으로 해결을 하든 나에게 있어서 이 목에 해당되는 물상을 나한테 채워넣는 거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 같은 게 파란색 옷만 계속 있는지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169, 275, 485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499, 목이 뭐야? 386. 385. 전화번호를 전부 다 3이나 8로 다 바꿔버린다든지. 그걸 내 몸에 가까운 곳에 주고. 내지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을 식신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전문 기술직 일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상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도 충이 들어오면 깨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 저는 일지의 해를 가지고 있는데 일지의 진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떨어지려니까 못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해의 충을 이루는 거는 사화라고 하는 뱀띠거든요. 이게. 그러면 색깔은 빨간색이고 숫자는 27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화가 직업상으로 예를 들어서 관이다. 그럼 나는 이제 월급쟁이 일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물상으로 보완시키고 물상으로 대체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헤어진 연인이 꿈에 자꾸 나타나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꿈에 나타나는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남보다 어떤 이런 꿈이라든가 이런 촉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이게 너무 자주 그런 동일한 꿈의 선상에 있다고 한다면야 한번 좀 고민해 보겠지만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거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더 재밌게 또 새로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불러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